혹시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데도 가장 중요한 먹는 방법은 모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생으로 먹어야 할 때가 있고 익혀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영양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토마토의 진짜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토마토가 정말 많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토마토가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이 꽉 차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으로 먹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또 익혀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 제철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영양 성분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토마토 하나쯤은 꼭 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제철, 토마토 제대로 먹는 법. 1장. 토마토, 왜 지금이 제철일까요? 토마토의 제철은 6월, 8월. 토마토는 원래 여름 채소입니다. 햇볕을 많이 받고 자랄수록 색이 짙어지고 단맛과 신맛이 균형 있게 올라오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인 지금 노지에서 자란 토마토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 재배되는 토마토도 있지만 이 시기 토마토와는 확실히 맛과 향에서 차이가 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있는 환경에서 자랄 때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 성분이 더 풍부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햇살 아래서 자란 여름 토마토가 색도 진하고 영양가도 더 알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있죠. 제철 음식이 최고다. 토마토야말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채소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토마토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토마토가 더 붉고 영양이 풍부한 이유. 2장. 토마토 속 라이코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마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이 바로 라이코펜이죠.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는 잘 녹아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조리법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정리하면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성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마운 성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코펜, 항산화 작용에 도움될 수 있는 성분. 3장. 비타민C, 여름철 토마토가 특히 반가운 이유. 토마토 한 개,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말고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고요. 피부와 혈관 건강에 필요한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열에 약하다는 점이에요. 오래 끓이거나 높은 온도로 조리하면 비타민C가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만 놓고 보면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토마토 안에는 성질이 정반대인 두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기름에 녹는 라이코펜, 그리고 열에 약한 비타민C.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게 좋은지 익혀 먹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4장.
생으로 먹으면 좋은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최대한 온전하게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씻어서 그냥 썰어 드시거나 방울토마토를 그대로 드시는 방법이죠. 또 생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삭하고 시원한 식감 자체가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씹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따로 조리 과정이 필요 없으니 준비도 간편하고요. 여름철 갈증 날 때 시원한 방울토마토 몇 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분과 비타민을 함께 채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토마토, 비타민C, 수분 보충에 유리. 5장.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이유. 반대로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를 열로 조리하면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밖으로 더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구운 토마토처럼 열을 가한 요리에서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처럼 토마토 소스를 오래 끓여 먹는 식문화권에서 라이코펜 섭취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열 조리한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에 유리하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를 챙기고 싶으신 날은 생으로, 라이코펜을 좀 더 챙기고 싶으신 날은 익혀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토마토 생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는 편인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생, 비타민C 위주, 익힘, 라이코펜 흡수의 유리. 6장. 왜 하필 올리브유일까요? 앞서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에 녹아야 몸에 잘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조리하실 때 기름 없이 물에만 끓이시는 것보다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라이코펜 흡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다른 기름보다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를 썰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볶아주시거나 생토마토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둘러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소금 대신 후추나 허브 조금 곁들이시면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어서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스푼 정도 향을 내는 정도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 라이코펜 흡수를 도울 수 있어요. 7장. 토마토에 대한 오해 3가지. 1. 방울토마토는 큰 토마토보다 영양이 적다. 자, 여기서 토마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해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으니까 영양가도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껍질과 과육의 비율이 큰 토마토보다 높은 편이라 무게당 영양 성분을 비교하면 오히려 라이코펜이나 비타민C 함량이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영양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이다가 아니다 채소다. 이 논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꽃이 핀 자리에 씨를 품은 열매이기 때문에 과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식탁에서 먹는 방식을 보면 밥 반찬이나 샐러드처럼 채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토마토를 채소류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식물학적으로는 과일, 식생활에서는 채소. 둘 다 맞는 말인 셈입니다. 3. 초록빛이 도는 토마토가 더 신선하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덜 익어서 초록빛이 도는 토마토가 더 신선하고 아삭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영양학적으로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더 유리합니다. 토마토는 익어갈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붉을수록 라이코펜이 더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마트에서 토마토 고르실 때는 표면에 상처가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빨간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오해 중에 혹시 알고 계셨던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8장. 토마토 보관법, 실온과 냉장 언제가 맞을까요? 덜 익은 토마토 실온, 다 익은 토마토 냉장. 토마토 보관법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직 덜 익어서 초록빛이 남아있는 토마토는 실온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붉게 익어갑니다. 반면에 이미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는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실온에 두면 물러지고 무르기 쉽거든요. 다만 냉장 보관을 하실 때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오래 보관하면 토마토 특유의 향과 맛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냉장고 안에서도 야채칸처럼 비교적 온도가 덜 낮은 곳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두시면 수분 손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덜 익었으면 실온에서 익히고 다 익었으면 냉장고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꼭지를 아래로, 수분 손실 예방. 9장. 토마토, 이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위가 약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신맛이 강한 토마토를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마토에도 칼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으로 식이 조절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에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니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공복다량 섭취 주의. 위 약한 분, 신장질환 있는 분은 상담 후 섭취. 10장.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토마토는 다른 식재료와 함께 드실 때 더 빛을 발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계란입니다. 토마토 계란 볶음 많이 들어보셨죠? 계란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줄 수 있고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다음은 치즈입니다.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바질을 함께 곁들이는 카프레제 샐러드 아시죠? 치즈의 지방 성분 역시 라이코펜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올리브유. 토마토와 올리브유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마토는 약간의 지방 성분과 함께 드실 때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치즈, 올리브유.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저녁에는 어떤 조합으로 드셔보시겠습니까? 11장. 집에서 쉽게 만드는 토마토 요리.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토마토 요리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계란 볶음입니다. 토마토 2개를 큼직하게 썰어 주시고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풀어놓은 계란을 먼저 살짝 익혀서 그릇에 덜어 놓습니다. 같은 팬에 토마토를 넣고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볶아준 다음 소금 살짝, 그리고 아까 덜어놓은 계란을 다시 넣고 함께 볶아주시면 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히 완성되는 요리입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 토마토 카프레제입니다. 토마토를 도톰하게 슬라이스 하시고요. 모짜렐라 치즈나 집에 있는 치즈를 비슷한 두께로 썰어서 토마토 위에 번갈아 올려주세요.
그 위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둘러주시고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바질이 있으시면 곁들여도 좋지만 없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두 요리 모두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이 중에 하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토마토 계란볶음, 올리브유 토마토 카프레제. 12장. 토마토를 매일 챙기는 생활 습관. 토마토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음식이 아닙니다. 꾸준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방울토마토를 씻어서 냉장고에 미리 소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식 생각날 때마다 손쉽게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토마토를 넣어 보시는 것입니다. 평소 드시던 음식에 토마토 반 개만 추가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아침 식사에 토마토 한 조각을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빈속에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되 계란이나 다른 반찬과 함께 소량 곁들이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부담 없이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이 제철인 토마토에 대해서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평생 먹어온 흔한 채소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가 다르고 올리브유 한 스푼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고 계절마다 우리 몸에 건네는 손길이 다르다는 것. 이런 작은 지혜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저녁 장바구니에 토마토 한 봉지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계란과 함께 혹은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건강 습관, 토마토 한 조각. 젊었을 때는 바빠서 아무거나 먹고 지냈지만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을 나이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토마토 한 개를 식탁에 올리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